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직접 겪은 일이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냈던 두 친구의 실체를 알고 난 뒤 삶에 대한 회의감까지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 2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의 이름은 영미와 민주였습니다. 셋이서 모이면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어댈 정도로 붙어 다니면서 사이가 좋았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항상 붙어 다니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의 성장 과정이 완전히 달랐는데 영미는 집안이 가난해서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던 친구였고 반대로 민주는 넉넉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건 대부분 얻고 살았던 친구였었죠. 그래서 저는 둘 사이에서 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영미는 어릴 때부터 민주를 은근히 부러워했고 그 감정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희는 성인이 되었고 각자 바쁘게 살아가느라 예전처럼 자주 만나진 못하고 간혹 안부만 주고받으면서 서로 생사확인만 하고 각자의 삶을 살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거의 5년 만에 영미의 적극적인 연락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날 만나서 밥도 먹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못 본 사이에 큰 변화들이 있었고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자리였었죠. 그때 친구들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학창시절에 부유했던 민주의 집안이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와 반대로 영미는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미가 성공을 한 건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또 민주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냥 그 자리에서 영미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하기도 영 껄끄러운 입장이었죠. 그 만남을 계기로 저희 셋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한날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미가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진짜 분위기 좋은 곳을 알아놨거든? 뭐 간단하게 술 한잔하는 곳인데 친구끼리 가도 좋고 또 커플끼리도 많이 가는 곳이야. 너희들 오늘 시간 괜찮으면 같이 한번 가볼래? 영미의 말을 듣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서 저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둘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한 뒤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영미의 말 한마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고 그 뒤로부터 민주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건 생활고에 시달린다던 민주가 값비싼 명품 가방과 신발을 신고 나타났고 갑자기 밥값을 계산한다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민주야, 너 요즘 형편이 좀 풀린 거야? 아니, 갑자기 네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달라지긴 뭐. 그냥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영미는 뭔가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민주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듯이 비웃는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미의 표정이 어떻든 그냥 그러려니 넘겼고 저는 한편으로 민주의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100일 기념일을 앞두고 있어서 남자친구와 특별하게 보낼 장소를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문득 예전에 영미가 말했던 분위기 좋은 술집이 있다는 말이 떠올라 저는 영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었습니다. 영미야, 네가 전에 말했던 그 분위기 좋은 술집 있잖아. 그 커플끼리 가도 좋다는 곳. 아, 거기? 근데 왜? 내가 이번에 남자친구랑 100일 기념으로 거기 한번 가볼까 하거든?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거긴 좀 예약이 밀려있어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딴 데 알아봐. 영미에게 물어봤지만 자꾸만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대답만 반복했고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뭔가 숨기면서 말하는 게 전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영미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본인이 단골이라서 직접 예약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대신 예약금이 있으니 10만 원을 보내달라는 말을 해서 저는 10만 원을 영미에게 보내고 그제야 가게 주소를 받을 수가 있었죠. 갑자기 말이 바뀐 영미의 심정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예약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고 영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게 주소를 검색해 봤었는데 술집 이미지부터 그 어떠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았고 저는 너무 궁금해서 가게를 한번 가봤던 민주에게 연락을 해서 물었더니 그냥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고만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미가 추천을 해준 가게라 딱히 큰 걱정은 하지 않았고 뭔가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100일 기념일을 맞이했고 저는 예약을 걸어놨던 그 술집으로 남자친구와 이동을 했었습니다. 술집은 지하 1층이었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 입구에 장미라는 작은 간판이 하나 보였고 술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술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글쎄 주문을 받으려고 다가온 웨이터의 복장이 팬티 하나만 입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속옷은 아니었고 남자 수영복 차림이었는데 그 당시 한여름이라 술집 내에서 뭔가 이벤트를 한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걸 보고 남자친구도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이었고 솔직히 그땐 그냥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예약금을 걸었던 상태라 바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그런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길래 복장이 그런 거예요? 아, 처음 오셨구나. 혹시 비키니 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직원들은 수영복이 유니폼이거든요. 그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그것보다 이런 곳을 좋다고 소개를 해준 영미에게 화가 나서 곧장 전화를 걸었더니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듯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약금 때문에 얼른 먹고 나가자고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고 서로 민망해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리면서 스테이지 조명이 켜졌고 저희는 그쪽을 쳐다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조명이 밝지 않아서 여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조명이 점차 밝아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지에 올라온 여자는 바로 제 친구 민주였고 민주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중년 남자들이 민주에게 돈을 던지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그걸 보자마자 술집에서 뛰쳐나왔고 그날 밤 집으로 가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복잡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주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려고 했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고 자꾸만 어제 봤던 민주의 얼굴이 떠올라서 일부러 연락을 피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 전화를 받지 않던 영미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영미에게 따지려던 생각뿐이었습니다. 야, 너 왜 그런 데를 소개해 준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그리고 그 술집에서 민주가 일을 하고 있던데?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저는 영미에게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말을 했었고 영미는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때 영미의 말은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었죠. 그러니까 영미는 학창 시절부터 민주를 아니 꼽게 생각을 했었다는데 본인의 가정 형편과 비교해서 전혀 다른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던 민주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쯤 영미는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비키니 바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게 실장님을 만나 그날부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비키니 바에서 일을 하면서 영미의 수입은 점차 늘어났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일을 그만두려고 했으나 영미를 대체할 만한 비키니 쇼 진행자가 필요하다는 가게 실장님의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꽤 큰 금액을 제시받고 부탁을 받은 거였고, 영미는 고민 끝에 저와 민주를 불러내 비키니 바로 데려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때마침 민주의 상황이 안 좋은 걸 알고 나서 민주에게만 먼저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키니바에 민주만 데리고 가면 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셋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한 뒤 민주를 꼬드기려는 생각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부모님과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민주를 비키니바로 데려갔었답니다. 민주는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싶어서 따라간 자리였는데 영미를 따라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얻어먹고 다녔고 그날 밤 비키니바에서 무려 30만 원을 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민주는 돈 맛을 알았는지 본격적으로 비키니바에서 일을 했고 돈을 더 준다는 가게 실장님 말에 혹해서 이제는 단순 서빙이 아닌 스테이지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영미는 민주를 소개해주고 나서 돈을 받고 가게를 그만뒀고 몇 달 뒤 제가 기념일 장소를 찾다 영미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영미가 가게를 숨겼던 이유가 민주가 거기서 일을 한다는 수치심보다 만약 가게에서 민주를 만나면 본인이 짜놓은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제게 숨겼던 거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민주를 비키니바에 적응을 시키고 나서 다음 후보가 저였다는 끔찍한 사실이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자 비키니바에 소개하는 것보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드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에 그 술집 예약을 도와줬다는 황당한 말까지 듣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영미가 알고 보니 5년간 증오를 키워왔던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영미와 민주 둘 모두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냥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미에게 꼬드김을 당해 비키니바에서 일을 하게 된 민주를 탓하고 싶진 않지만 돈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면서 지낸다는 게 너무 한심스럽고 한때 친구였던 사실까지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드는지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이 일로 인해 인간관계에 큰 불신을 갖게 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